당대의 어떤 인상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총총께서 보이는 것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자금이랄까요? 전적으로 제재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별로 없고 그 성과 미흡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던 데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 분야의 성과를 좀 비중 있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핵개혁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과연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핵기술의 고도화라든가 또는 소형화 그리고 전술 무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구체적인 분야에서 군사 기술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게 있었고요. 경제 쪽은 아주 솔직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제재하고 자연재해 그리고 보건위기라는 것이 5개년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자력갱생 전략에 대해서 일종의 수입 대체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연탄이 없으니까 무연탄으로 하겠다 하는 거라든가 또 석유 대신 석탄을 통해서 탄소 하나를 발전시키겠다라든가 또는 전력 분야에서 중유 대신 중유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지금 현재의 무역 감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수입 대체를 과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관계는 일단은 조중 관계, 북중 관계의 우선순위와 또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또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과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밀착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남북 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이게 대체로 8차 당대 보고에서 대남 쪽에 표현에서 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일이라는 꿈이 더 아득하게 멀어졌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적으로 7차 당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민족 담론보다는 국가 담론의 비중이 훨씬 커졌고 빈도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번 7차 당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당대라고 하는 건 그 미래지향적 방향성이 상당히 분명하게 설정이 된 것 아니냐. 우리 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첫째는 하여간 자력 경쟁으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 자급자족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리가 갱생을 해나가는데 국가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강조했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인상 깊게 왔고요. 두 번째는 자위력의 향상이죠. 이건 이따 나중에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위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그 미래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얘기했던 게 흥미롭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결국 북이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 당도 정상화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까지 논쟁이 있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 남쪽의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니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남조선 적화 통일전선 전략을 그냥 두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국민 앞에 설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도 그거 바꾸면 나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곧 우리가 7차 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끝냈던 걸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놈이 7차 환대는 게 결국에 지금부터 5년 전에 열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000년부터 5년 전이면 2016년인데 결국 16년 동안에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5년마다 열리는 것을 규약에 집어넣어서 성문화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번 부분 흥미있는 게 군 출신들이 쫙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치국 상임위원회나 정치국 후보위원회 포함해서 뭐 당 중앙위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위 당의 소위 문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들. 그러니까 당 주도의 어떤 그 북한 체제. 원래 북한 체제가 레닌의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변칙적인 게 많았잖아요. 그 고난의 행군 동안에 이제 소위 선군 정치 얘기하면서 국방위원회 만들어서 변칙적 운영을 했고, 그다음 김정은 들어와서도 사실상 뭐 국무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변칙적 영어로 애드혹하게 움직여지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당 비서국 만들고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겠다. 이게 당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그럼 자연 국가도 정상화가 되니까 정상화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 하나 제가 흥미있게 본 거는 그러니까 신년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인민의 중요성에 대한 것. 그거 어디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찾아보지 못할 정도의 인민제일주의가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보여주는 것. 그건 뭐 한편에서는 지지도 받고 정통성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 지도자, 유일 지도체계 수령 하에서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7차 당대회 특징들이라는 게 자력갱생, 소위 첨단 전략무기 획득을 통한 자유력 향상,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당 국가 체제의 정상화, 네 번째로는 인민제일주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있게 저는 봤다고 봅니다.